나 이제 후손들 가문이랑 법적 시비가 붙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니까 너네들은 오드볼론 이름 쓰지 마 라고 해서 법적 분쟁이 붙더니 졌어요. 그래서 4712 그래 오케이 우리 오드볼론 4712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드볼론 저 브랜드에서 나온 오드볼론 4712도 한번 맡아보시면 클래식한 오드볼론의 뉘앙스를 느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향을 잘 안 나시면 말씀 주세요. 또 뿌려드리면 됩니다. 잘 나세요 선생님? 아우 다행입니다. 마음에 좀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마음 좀 두세요. 썩 괜찮아. 오 괜찮으시네요.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좀 그러시죠. 그래서 좀 크게 보시라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806년에 출시된 오드볼론 엑스트라 D. 자, 우리가 또 마케팅적으로 접근하려면 올파티브 피라미드를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서 올파티브 피라미드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오드볼론의 스트럭처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오렌지, 만다린 오렌지, 레몬, 그다음에 특히 가장 중요한 버가몬. 그래서 여러분 그런 쌉싸름한 뉘앙스가 많이 날 거예요. 쌉싸름한데 시원한 그런 느낌 많이 나실 텐데 그게 바로 버가몬. 또 비터 오렌지 나무에 꽃을 추출하면 네롤리 혹은 오렌지 블라썸 압솔루트 이렇게 불리는데 그것의 잎과 가지를 추출하면 뿌띠그랑 비게라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뿌띠그랑 비게라드 한마디로 버가몬과 뿌띠그랑 비게라드가 이 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친구들도 많이 매력적이지 레몬 향도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약간 허브류, 아로마틱한 뉘앙스도 많이 나는 것 같고 근데 저 옆에 있는 뭐 제라늄이라든지 뭐 시더우드, 머스크, 클로브 이런 애들은 사실상 거의 중요하지는 않죠. 한마디로 오드볼론은 뭐다 시트러스가 핵심이고 시원함에 굉장히 중점을 맞춘 향 계열을 이제 볼론 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굉장히 악용하는 렉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아주 대중적인 브랜드가 조말론이 있죠. 조말론 아주 웃긴 브랜드입니다. 거기 밑에 모든 향수마다 볼론이라고 붙을 때 있죠. 그게 왜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뭐 향수 브랜드 있고 밑에 안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마케팅적인 건데 제가 그냥 장난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마케팅적으로 파생돼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은은하고 은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은은하고 또 깨먹을 뻔했네요. 그죠? 은은 말고 이제 시원한 시트러스가 핵심이 된 향수들을 이제 볼론이라고 칭한다라고 우리는 적어도 우리 한 30여 명 정도는 알고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어디 물 건너와가지고 배워왔으니까 이런 데 와서 선민의식을 느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도 같이 이제 앞으로 느낍시다. 같이 볼론은 이런 거다. 너네 모르지? 이런 거 함께 농담입니다. 네, 이제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또 이야기는 겔랑입니다. 여기 여성분들 보통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성분들 착석해 주신 분들 한 5분 계신데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요 남성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빔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이 컨택 할 때가 없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성분들은 너무나 잘 아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여성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겔랑이 기초 화장품 그렇게 좋다고 뭐 비싸서 못 산다고 뭐 이런 정말 그런가요? 그렇군요. 저는 올인원 이런 거 써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화장품 브랜드로 많이 알고 계신데 향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내 향을 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더라도 겔랑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프랑스의 향수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근본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프랑스 향수의 근본입니다. 1828년에 이제 프랑스에 최초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프 파게르가 저 줄여서 말하는 피에르 프랑스와 파스칼 겔랑 이름도 깁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 내장을 냈는데 이분은 영국에 가가지고 의학을 배우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장을 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화장품 시장에서도 선구주자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수 있는데 테라코타라고 하는 저는 모르는데 여기 돌리는 립스틱 아시나요? 그것도 다 이 겔랑이 최초 개발한 겁니다. 4명의 가문조연사 피에르 프랑스와 파스칼 겔랑, 에메 겔랑,
그다음에 자크 겔랑, 그다음에 ዣ앙폴 겔랑 이렇게 4명의 겔랑을 배출하고 마지막 겔랑놈이 팔아먹었어요. 어디에? LVMH,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루이비통에 팔아먹었습니다. 1965년에.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가문의 브랜드가 아니라 돈 많은 브랜드죠. 그 전에도 돈 많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 돈 많았는데 더 많아졌죠. 400여 개의 작품, 지금 2025년인데 1828년이니까 약 200년 됐죠. 이게 제가 PPT를 만든 게 몇 년 전이니까 얼추 계산해도 1년에 2개씩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기계처럼 공장장처럼 찍어내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다른 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샹젤리제 거리,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코로나 시대 때 문을 닫았는데 여기 지하에 티 살롱이 있었어요. 원래 티 박스라고 해서 향을 낸 티를 가향티라고 하죠. 그것도 팔았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깨건도 후이드 링골리라고 하는 곳에 호텔 1층에다가 매장을 내서 화장품도 팔고 향수도 팔고 했었던 겁니다. 피에르 프랑스와 파스칼 겔랑 선생님이. 요분입니다. 그죠? 뭔가 철학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갖고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로드 콜론 엠피아리알 나폴레옹 3세한테 요거 아마 한국에는 안 팔 텐데 내가 진짜 향에 미쳐있다. 야, 그나 오드콜론 너무 좋다. 하시면은 이제 그 직구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생긴 거고요. 저는 있습니다. 오늘 안 가져왔는데.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겔랑 저기 세브르 바빌론이라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차역 그 메트로 주변이 있는데 거기 겔랑 매장이 하나 있어요. 작은 겔랑 매장인데 거기 벽면에 써있던 겁니다. 그래서 라 글로아 엠페메 스라 흐노메 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제가 번역을 해놨죠. 영광은 덧없지만 오로지 명성만이 영원하니까 내 후손들 퀄리티, 그러니까 너네 잘난 체 하지 말고 정말 질 좋은 제품 만들어라 라고 첫 번째 피에르 프랑스와 파스칼 겔랑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겔랑입니다. 두 번째 겔랑 에메 겔랑인데 이 피에르 프랑스 피프파 겔이라고 했어요. 피프파 겔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 둘. 한 명은 경영을 맡았고 한 명은 조향사가 됐습니다. 가브리엘 겔랑이고요. 한 명은 에메 겔랑입니다. 누가 조향사였던 에메 겔랑일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게 원래 맞아요. 대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이분입니다. 그죠? 이분 같았죠? 그죠? 이분은 경영자시고요. 돈 많으신 분이고 요분입니다. 에메 겔랑입니다. 에메 겔랑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다 대단하시죠. 이 4명의 겔랑 다 대단하시고 다 천재신데 최초의 추상향수 바로 지키를 1889년에 출시를 합니다. 추상향수가 무엇이냐면은 추상향수 아닌 거 말해볼게요. 로즈 향수, 방금 말한 시트러스 향수, 은방울꽃 향수 전혀 추상적이지 않죠. 그럼 추상적인 거 말해볼까요? 첫사랑의 향수. 그죠? 이건 추상적이죠, 그죠? 이분이 하신 게 바로 1889년에 출시된 바로 지키라고 최초의 추상향수로, 물론 그 전에 누가 뽑아 적게 했고 할 수 있지만 역사에 기록된 자가 1번이잖아요, 그죠? 이분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889년 19세기 후반이잖아요. 19세기 후반인데 이때부터 최초의 합성향료들이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합성향료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1세대 조향사이기도 합니다. 게를리나드가 뭐냐면 겔랑의 DNA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그 일종의 여기 자취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비비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죠. 전 비비고가 뭐죠? 간편식, 그죠? 조리 대충 한 반 정도 해놓은 거죠. 그냥 프라이팬에 구워서 불만 켜면 되는 거. 이게 조향계에 비유하는 베이스 원료예요. 베이스 원료가 뭐냐면 이미 어느 정도 조합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 혹은 규제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조향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겔랑의 향을 내기 위해서 겔랑의 향수들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특징을 내기 위한 이미 만들어낸 베이스 이름이 바로 게를리나드. 그래서 겔랑 향수들은 다 이런 비슷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게를리나드의 초석을 닦으신 분도 바로 이 에메 겔랑입니다. 조카, 아까 보셨던 가브리엘 겔랑의 아들인 자크 겔랑을 도제식으로 가르쳤다고 하고요. 게를리나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겔랑 향수들 보면 대충 뭐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어떤 게 바로 버감, 자스만, 바닐라, 오리스가 뭐냐면 여러분 아이리스 아시죠? 한국말로 하면 붓꽃 그렇죠. 붓꽃 향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붓꽃은요 꽃이 아닙니다. 꽃에서 향이 나지 않고요 뿌리에서 향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케팅적인 부분이 아이리스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그럼 그 붓꽃의 뿌리를 뭐라고 하냐? 그게 바로 오리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뿌리를 숙성시켜서 한 2, 3년 정도 숙성시켜서 추출하는 오리스 버터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뭐 벤조인이나 여러 발상유의 레진들, 그리고 통카빈, 그리고 이 센슈얼하다라고 표현되는 똥냄새. 하지만 그 어디선가 왜 우리 사랑하는 사람 땀날 때 껴안으면 약간 뿌린내 나면서도 뭔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센슈얼리티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주는 게 바로 동물성 원료인 저는 씨벳입니다. 사양 고양이의 성 분비샘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뜯어내가지고 추출해서 인간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 거부할 수 없는 매력 그런 것들을 준 게 바로 물론 요즘은 점차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죠. 우리는 동물을 사랑하니까요. 자, 이게 게를리나인데 그럼 지키는 어떻게 향이 구성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한마디로 게를리나들을 많이 발전시킨 게 바로 지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부터 벌써 헤리티지가 느껴집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지키의 물론 이거 20세기 포스터긴 하지만 지키의 포스터입니다. 뭔가 이런 여자를 사랑했나 봐요. 뭐 자기가 첫사랑의 향수라고 했으니까 저는 모르겠죠. 물론 아마 에메겔랑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만든 것 같기는 하지만 지키를 한번 직접 시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향수 냄새 나세요? 예, 맞습니다. 살짝 변치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이 지키의 DNA를 느끼기엔 충분합니다. 혹시 여기서 약간 그 텁텁한 분유 같은 바닐라 냄새 나세요? 전지 분유 같은 달콤한 별로세요? 좋아하세요? 많이 맡아서 혹시나 안 되실 텐데 저랑 연배가 비슷하실 것 같은데 많이 맡아보시면 1889년에 출시된 향수입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에메겔랑 선생님은 최초로 합성향수가 됐던 시절에 이제 합성향수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1세대 조향사예요. 바닐라 향이 나는 바닐린이라고 하는 센테틱 합성향료가 이때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바닐린이 사용된 향수가 지금은 오리엔탈 계열, 좀 이따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리엔탈 계열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90년대 후반부터 바닐린, 그 핵심의 바닐린이 최초로 사용된 향수 바로 이 지키, 1889년에 지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사랑 생각나시나요? 네, 나신다고 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뭐 불이 꺼지면 야학으로라도 저는 할 수 있지만 빨리 또 집에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빨리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겔랑은요, 저는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석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완전 쓰레기 브랜드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저는 정말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아니 저는 모든 걸 사랑합니다. 박애주의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특정 향수들이 있죠. 선생님 혹시 1993년쯤에 유행했던 향수 뭔지 아시나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94년생이라서 93년 더. 근데 있을 겁니다. 샤넬 넘버 5는 조금 더 전일 겁니다. 1921년에 출시가 돼가지고 그때도 약간의 할머니 냄새 비슷하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도 스테리셀러죠. 뭔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도 1993년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있는 향수들이
정말 인기가 있었던 향수들이 다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아요. 다 기억되지 못합니다. 없어져요. 근데 저는 향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향수 잘 몰라요. 요즘 향수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면 헤리티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향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맡았을 때 아 좋아 그거는 그냥 즉각적인 감각적 반응이고요. 우리가 얘가 왜 좋은지를 알아야 정말 그게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좀 답답한 거는 가끔 우리 또 도서관에 있으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이 너무 좋대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고 이 책이 너무 좋대요. 그 책 제목이 뭔데? 몰라 기억이 잘 안 나. 외국 소설이 오케이 그럼 작가가 뭐야? 그게 모르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너 어떤 향수? 나 이 향수가 너무 좋아. 그래? 브랜드? 뭐 이거 뭐 같기도 하고. 오케이 브랜드 이거야. 오케이 누가 만들었어? 그러게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떤 향이 들어져? 그러게 그냥 좋던데. 이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좋아하는 감각적 일시적 반응이 나온 거지 우리가 애착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기 있는 향수들은 제가 애착할 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이걸 봤을 때 얘는 물리적 시간이 쌓이고 거기에 많은 담론이 쌓이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게 많은 거예요. 지키처럼, 오드클론 엑스칼리처럼. 근데 요즘 향수들은 제가 모자라서 아직 인사이트가 부족해서 그게 안 보여요. 근데 물론 뭐 요즘 인기 있는 향수들도 10년, 20년, 30년, 40년 후면은 남아있게 되고 또 그 담론이 쌓이면 보이겠죠. 그때 또 제 과오를 인정하게 인간은 원래 실수의 동물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옛날 향수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겔랑은 헤리티지가 없어요. 물건 먹기만 하고 참 안타까운 브랜드가 됐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이자 가장 증오하는 브랜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카분이십니다. 뭔가 딱 봐도 거장의 그죠. 이 겔랑의 골든 에이지를 낳으신 분이 바로 샤크 겔랑입니다. 겔랑이 황금 시대를 열었고요. 브랜드가 이제 이때부터는 세계화가 됩니다. 20세기 초중반이기 때문에 역사의 남을 대작을 좋아하는데 아프레론데, 르블루, 미츠코, 리우 내가 모르는 건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대작들을 만드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초의 오리엔탈 계열인 샤니마라고 하는 향수를 여러분도 함께 시향할 그 샤니마라고 하는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오리엔탈 계열 제가 또 한국 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같이 선민의식 누릴 거예요. 같이 우리는 이제 한 1시간 후부터는 같이 이제 선민의식을 누릴 건데 오리엔탈 계열하면 한국 사람 가장 많이 무슨 절간 냄새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오리엔탈이 어딘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저희 오리엔탈이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는 오리엔탈 아니에요. 여기는 익스트림 오리엔탈, 극동입니다. 얘네들이 얘기하는 오리엔탈이 인도까지 딱 거기까지 중동 인도까지입니다. 중동 인도에서 나는 향 여러분들 아마 안 좋아할 거예요. 웬만하면 그죠? 그래서 오리엔탈 계열의 시초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샬리마라고 이야기 많이 되는 1925년에 출시된 바로 이 샬리마는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고 어떤 향기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그리고 이번에 아들인 장자크 겔랑은 제가 나왔던 이슈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별로 중요한 인포메이션 아니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샬리마 전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미츠코라고 하는 향수를 함께 시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또 깨먹어가지고 이베이로 경매로 해서 1970년대 한 번도 안 뜯었던 제가 뜯었어 저는 뜯었죠. 근데 이제 그분은 안 뜯었던 이 아름다운 곰팡이를 보세요. 가져가면 바로 신고할 겁니다.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천천히 지워드리고 시간이
여러분 전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찍는데 시간이 또 걸리는데 여러분들의 또 헌금 같은 시간을 지켜드려야 되니까 없으신 분들이 옆에 분들이랑 이웃이랑 좀 만나서 함께 시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이것도 많이 이것까지는 아니고요. 여기 익숙해. 맞습니다. 1919년에 주시죠. 미치코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프르 계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프르가 뭔지 아세요? 뭐 사이프러스는 사이프러스 절대 아니에요. 시프르를 영어로 프랑스 놈들은 맨날 지들말로 바꿔놔가지고 헷갈리는데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지중해에 떠 있는 그리스 밑에 터키 옆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 있죠. 지금은 안타깝게도 내전 때문에 남키프로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키프로스. 이 친구를 이야기하려면 1904년에 최초의 향수를 출시한 조향사이자 정치가이자 재벌이자 기업인이셨던 펑스와 꾸띠라고 하시는 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코티라고 하시면 좀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뭐 화장품 브랜드 혹은 그루밍 브랜드로 좀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게 바로 같은 겁니다. 같은 이제 미국으로 결국 본사가 넘어갔는데 펑스와 꾸띠가 1917년에 시프 섬에 갔습니다. 키프로스 섬에 갔는데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오케이 내가 향수 만든다. 그래서 만든 게 1917년에 출시된 동명의 향수 시프르라고 하는 향수입니다. 근데 이게 인기가 있어서 인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애들 막 다 그걸로 만드는 거야. 대충 비슷하게.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시장에서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계열이 됩니다. 겔랑은요 제가 항상 비유를 하는데 조향계의 삼성 같은 패스트 팔로워라고 할까 카피캣이라고 해요. 패스트 팔로워가 낫겠죠. 그래도 박애주의자는 그렇죠. 패스트 팔로워. 그래서 프랑스와 쿠티 같은 이 업계의 선두주자가 어떤 향을 내보면은 정말 몇 년이 안 돼서 비슷하게 나요. 대신 얘네들이 카피캣이 아닌 이유는 자신의 뭔가 독특한 점을 하나를 꼬아서 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남을 수가 있는데 혹시 여기서 약간 프루티한 과일 향 혹시 나시나요? 보통 향이라는 게 재미난 게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워드를 몇 개 던져드리면 이렇게 또 오거든요. 복숭아 향이 살짝. 복숭아 제발 안 나시네요. 복숭아 한 명이라도. 안 나실 수 있지, 안 나실 수 있지. 여러 가지 향기가 복합적으로는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원료를 가져왔는데 원료까지 시작하면 저희 내일 7시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향을 만든 조향사 바로 샤크 겔랑입니다. 샤크 겔랑은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여행가 조향사입니다. 여행가 조향사. 특정 자기가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거기에 어떤 향료라든지 이미지 영감을 얻은 향을 만드는 거예요. 미츠코는 그러면 어디서 영감을 받았을까요? 니혼입니다. 일본이잖아요. 미츠코산. 미츠코산 일본에 간 건 아니고요. 자기의 절친이 소설가였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세계대전을 러일 전쟁을 배경으로 소설을 하나 썼는데 거기 이제 히로인의 이름이 바로 미츠코산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향수가 이건데 이거 갖고 그 누가 일본을 생각해요, 그죠? 그냥 그 20세기 초반에 유럽에 불은 특히 프랑스에 불은 그 일본에 대한 어떤 이유 없는 동경 그런 거를 담은 향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포스터 한번 볼까요? 일본의 그 어떤 일자라도 전혀 없어요. 그냥 파악해 주시면 되는데 시프르는요 여기서 요것만 없으면 시프르입니다. 대충 얘기를 드리자면 그런데 여러분 복숭아에서 향을 뽑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트러스는 과일이 아니에요. 조향계에서 그냥 시트러스입니다. 조향계에서 천연향으로 추출할 수 있는 과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트러스는 어떻게 향을 추출할 수 있냐? 과일들의 향이 어디 있냐면 과즙에 있는 게 아니고 껍질에 있어요. 사과 껍질 많이 까보셨나요? 저는 많이 안 까봤는데 껍질째 먹는 거 좋아해서 향이 그 껍질에 있는데 그거 쥐어짜봤자 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복숭아 뭐 쥐어짜면 과즙만 나와요. 그죠? 그럼 얘는 뭘까? 합성향이죠. 운데칼락톤 감마라고 하는 락톤 계열의 복숭아 향이나 천연향, 케미컬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향, 굉장히 풍성하고 파우더리한 향이 정말 복합적인 그런 로즈가 돋보이는 부케 플로라가 함께 나는데 얘가 왜 시프르냐면 혹시 여기서 그 나비 커튼 뒤에서 그 아리따운 여성분께 손을 내미는 듯한 그 파우더리함 혹시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죠. 그 파우더리, 그러니까 바닐라의 파우더리도 아니고 그 미묘한데 뭔가 이런 옛날 냄새 나는 그런 파우더리함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시프르입니다. 그게 나야 시프르.
선생님은 아세요? 제가 가스라이팅 당해요. 당연히 감사합니다. 바로 이 오크모스. 여러분들 나는 시프르 계열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많이 들어보셨는데 향수 이름 하나 될 수 있는 거 계신가요 혹시? 제발 주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오늘 보고 이제 안 볼 사이인데 뭐 들어가시면. 그렇죠. 다행입니다. 잘 없죠. 뭐 가짜 페이크 시프루들이 있습니다. 뭐 미스 디오도 정말 제가 너무 혐오라는 단어는 요즘에 쓰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향수. 그리고 뭐 조지 아르마니의 씨, 뭐 샤넬의 코코 마드모아젤 자기네들이 시프르라고 하는데 시프르 아닙니다. 시프르는 뭐냐면 시프르 베이스가 있어요. 파츄리, 오크모스, 시스투스 혹은 엠버 이 세 개의 조합이 바로 시프르예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오크모스예요. 왜냐면 프랑스 코티가 시프르 섬에 갔는데 온통 나무에 막 이끼들이 껴있는 거예요. 와 이거 대박인데 하고 만든 겁니다. 오크모스가 핵심이에요. 오크모스가. 근데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장에 사라지고 있는 향은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1번 왜 사라질까요? 재료가 없다. 아 맞죠.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선 게 여러분들이 안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맡으면 뭐라고? 좋다 할머니 냄새라고 되는 거예요. 샤넬은 할머니 냄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샤넬 넘버 5 사셨던 제 또래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엄마 거 훔쳐서 한번 뿌려본 적은 있으실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가 없다. 왜 없어? 사실 많아요. 왜 없냐? 우리가 없애는 거예요. 규제 때문에. 오크모스에는 이제 클로로아트라노, 클로로아트릴 아세테이트라 이런 것들이 이게 CMR 물질입니다. CMR 물질이 뭐냐면 암을 유발할 수 있고 DNA 변형을 일으킬 수 있고 출산에 문제를 생길 수 있는 물질들을 CMR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게 CMR 물질이에요. 화장품이잖아요. 향수는. 화장품빨에 오면 못 사요. 그럼 어떻게 하냐? 확률을 가져왔지만 여러분들 시험 못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에버닐이라고 하는 물질로 대체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 오크모스의 그런 뉘앙스가 나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되게 재미난 거를 말씀드리면 샤넬 넘버 5가 왜 유명해졌느냐 이것도 정말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이펙트가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릴린 먼로였죠. 마릴린 먼로가 사실 샤넬 공식 캠페인은 아니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1921년 출시된 1924년쯤에 맡았다고 하는데 맡았던 그 샤넬 넘버 5와 여러분이 지금 백화점에 가셔가지고 1층에서 시향하는 샤넬 넘버 5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아예 다른 향입니다. 하지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왜냐면 1924년에 마릴린 먼로가 맡았다는 샤넬 넘버 5를 꽁꽁 싸매가지고 우리 나무 밑에 타임캡슐에 넣어서 지금 꺼내면 향이 똑같을까요? 3패가 되겠죠. 한마디로 그때 향을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마릴린 먼로가 맡았던 샤넬 넘버 5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아계신 분들은 한 번도 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향은. 또 그 얘기를 왜 하냐? 왜 똑같을 수 없냐? 향취 변화, 재료의 추출법의 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 규제 때문에 계속 조금씩 에발리에이팅 부서에서는 뭐가 막혔어. 그럼 얘를 어떻게 대체하지? 조금 바꿔서 출시하고 조금 바꿔서 똑같은 이름으로. 근데 그게 시간이 겹겹이 쌓이면 정말 많은 차이로 나타나겠죠. 이 미츠코도 똑같습니다. 이건 1970년대 미츠코입니다. 하지만 1919년대 미츠코랑 같을까요? 혹은 지금 프랑스에서 팔리는 미츠코랑 같을까요? 다릅니다.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는 제가 깨먹어가지고 샀긴 했지만 이렇게 빈티지 향수도 많이 구매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섞지 마시고 시프르라고 하면은 여기서 느껴지는 이게 뭔가 알쏭달쏭한 그 파우더 향이 있죠. 오크모스가 주는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샤리마. 자 오리엔탈. 제가 아까 인도까지 딱 말씀드렸는데 이 자크 겔랑이 이번에 또 놀러 간 거예요. 돈도 많잖아요. 인도에 간 거예요. 지리네. 봤는데 샬리마가 뭐지? 하고 봤더니 문타즈 마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타지 마을이 여기는 무덤이잖아요. 샤자한이라고 하는 무굴 제국의 황제 선생님의 너무나 사랑했던 황제인데 어떻게 돌아가셨어. 그래서 안 되겠다. 무덤이라도 크게 짓자 해가지고 지은 게 이제 이름을 따서 타지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그 둘이 사랑을 나눴던 정원의 이름이 비밀의 정원의 이름이 바로 샬리마입니다. 이런 게 바로 헤리티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어떤 향유에 꽂혔냐면은 바로 자기 삼촌이 썼던 지키를 이거 내 느낌 뭔데 여기 약간 선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최초로 사용됐죠? 바로 바닐린이라고 하는 바닐라 향이 나는 물질 최초로 사용됐잖아요. 근데 시간이 다행히 한 뭐 30년 지났잖아요. 새로운 원료가 개발이 됐어요. 바닐린보다 한 두세 배 정도 강한 에틸 바닐린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는 에틸 바닐린이 최초로 사용된 향수입니다. 요거 한번 시향해 보시면서 지키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죠? 먹고 싶으시죠? 자, 요거 아직 안 받으신 감사합니다. 방금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걸 프랑스 말로 하면 구르멍이라고 해요. 구르멍 향수, 구르멍 오리엔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먹고 싶을 정도로 달콤해지면은 그건 이제 1992년까지 가야 되는데 지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바닐라스러워서 그걸 이제 강조한 거죠. 오리엔탈 계열이 뭐야라고 하면 여기 답이 나와 있겠죠. 이거 포스터 보세요. 이게 오리엔탈이면 무슨 절간 냄새? 절대 아니겠죠. 고요하고 절간에 비온 뒤에 냄새. 무슨 그게 오리엔탈이에요? 그죠? 이런 게 오리엔탈. 이런 게 오리엔탈. 자, 최초의 오리엔탈. 그리고 2013년에 샬리마의 돈을 이빠이라는 표현 안 좋은 말이니까 왕창 쏟아보면서 거의 영화가 10몇 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꼭 보세요. 진짜 이걸 보면서 이거 맡으면 정말 기깔나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오리엔탈 계열은 뭐냐? 오리엔탈 계열은 베이스 노트가 중점이에요. 베이스 노트가 중점인데 그 베이스 노트도 삼총사라고 얘기하는 바닐라 노트, 톤카빈, 쿠마린으로 이제 향이 대표가 되는 톤카빈, 그다음 파출리, 여기에다가 조금 더 나아가면은 죄송합니다. 우디 계열 노트까지 들어가고 더 나아가면은 레더 계열까지. 여러분 근데 혹시 아까 전에 지키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키 조금 앞서서 게를리나도 저저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겔랑의 DNA, 버가몬, 아이리스, 자스민, 로즈, 바닐라, 톤카빈, 레진, 시게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삼촌 거 처방 찾아보고 자기가 여기에 자신만의 인도를 심은 거예요. 그게 조양이 도제식으로 가르치고 가문으로 이어져 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공부라는 거는 우리는 거인의 얻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조양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너무 자기 혼자 이걸 독학해서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가문에 태어나면 이제 겔랑수정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최초의 오리엔탈 계열 샬리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SF배라고 해서 소시에테 프랑세스 데 파큐메라고 합니다. 프랑스 조향사 협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 뭐 백화점 가면은 아이고 선생님 이거 뭐 새로 나왔으면 무슨 계열입니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 무슨 어쩌고저쩌고 계열이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든 곳이 바로 프랑스 조향사 협회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만든 계열이 지금은 막 여러 가지 계열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만드는데 7가지예요. 시트러스, 플로랄, 우디, 푸제르, 시프르, 오리엔탈, 레더 이렇게 7가지야. 우리가 이제 이거 소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계열이라는 걸 만들어보자. 패밀리라고 하죠. 프랑스어로 파미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든 건데 겔랑은 정말 대단하죠. 이 계열 안에서 벌써 2가지 계열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기에는 뭐 프랑스와 코티의 시프르지만 뭐 그 향수는 단종됐으니까 프랑스와 코티의 시프르가 아닌 미치코가 지금은 가장 오래된 최고의 시프르니까 시프르도 갖고 있죠. 샬리모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는 브랜드구나 라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론 저는 클래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잘 안 팔리는 놈인데 요거는 요즘 디자인, 요거는 옛날 디자인. 어떤 게 더? 그죠? 역시 제 가스라이팅이. 사실 근데 또 실물로 보면 이게 예뻐요. 집에 놓기에는 다들 모던하게 집 꾸며놓고 사시면서 이런 거 골동품 같은 거 하시면 어떡해요? 이게 더 이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샬리마. 제가 지금 겔랑을 너무나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플랭커들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사골 에디션들을 봐요. 대충 이름 비슷한데 무슨 뭐 이름 부제 같은 거 붙여놓는 거 이제 조금 바꿔내고 조금 바꿔내고 그런 짓들을 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티에리 파서라고 하는 LVMH에서 이제 유명한 조향사, 가문의 조향사가 아니라 그분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헤리티지들을 막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샬리마 만약에 내가 관심 있다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샬리마 어쩌고 저쩌고 사지 마시고 샬리마 오드박팍 사셔야 됩니다. 오드 투알렛도 괜찮습니다. 자, 이분이 장폴 갤랑인데 이분은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영방송에서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흑인 비하를 했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본점이잖아요. 거기 막 돌이 날라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리창도 깨지고 그랬는데 근데 그 악마의 재능이라고 하죠. 정말 향은 너무나 아름다운 향을 잘 만듭니다. 갤랑 가문의 네 번째 조향사이고요. 아비 복장 호슈 레드입니다. 이제 루즈 네라바 이렇게 하잖아요. 립스틱 바를 때. 그러니까 빨간 복장이에요. 프랑스 사람들 빨간 복장 언제 입냐? 바로 말 탈 때. 승마. 그 향수 아비 호슈. 이런 스토리텔링이 너무나 잘 가미가 되어 있죠. 테라코타도 이분이 출시해요. 뭐 95년에 회사를 팔아먹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파트리시아 드 니콜라이라고 하는 정말 출중한 가문의 조향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문의 조향사가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라서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조향계는 굉장히 폐쇄적인 업계입니다. 이직하에 들어가면 조향사가 될 수 있어요? 저한테 정말 많이 질문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면 이직하에 들어가는 학생 중에 반은 이미 누구의 저 시기의 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긴 처방은 생명이에요. 처방이 유출되는 순간 이제 내일 여러분